네, 이번 이슈는 또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재명 위중교사 이제 의혹 위중교사 사건 이거 이제 병합 결정 어떻게 될 것인가 요 관련한 내용인데 다행히도 재판부가 지난 13일에 위중교사 사건을 따로 별도로 재판하기로 병합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법원에서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된 결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결정에 이 결정의 숨은 배경, 그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가져올 이런 파급력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 내용을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제 33부에서 이제 이재명 관련된 많은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장동, 백현동 사건, 그 다음에 신도시 사건, 그리고 성남FC 사건이 지금 병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은 여기에다가 이 위중교사 사건까지 병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이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 위중교사 사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참 이것도 멀고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 이재명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진짜 평생을 반성하면서 사셔도 모자랄 판인데 이 위중교사 사건의 단초 는 무려 2002년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2002년. 지금 20년도 넘었죠. 우리 2002년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인데, 당시에 이제 이재명 변호사죠. 성남시 이재명 이제 변호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본인이 이제 검사다. 이제 검사를 사칭하면서 이제 김병량 시장한테 이제 전화를 건 거죠. 이게 이제 소위 검사 이제 사칭 사건인데, 이건 이제 유죄를 받았어요. 참, 이것도 참 대범한 사건인데, 이 벌금 150만 원이니까 이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어디까지 뻗어나가냐 하면, 이 2002년 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본인이 이건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에 이제 대선 관련 토론회에서 아니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허위 사실 아니냐. 해서 또 재판을 받았고 근데 이거는 석연치 않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석연치 않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내가 이제 누명을 썼다고 얘기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였는데 굉장히 석연치 않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재명이 기사회생해서 이제 대선에 나온 거잖아요. 이 부분도 나중에 좀 파봐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검사 사칭 사건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제목의 부제는 네가 또 거기서 나와? 뭐 이렇게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어디로 파생이 되냐면 이게 또 이제 위증교사 사건으로 파생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아까 이제 김병량 전 서울 성남시장 말씀드렸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김진성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칠판에 쓰면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김진성 씨가 이제 이 검사 사칭 관련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검사 사칭 사건이 내가 누명을 쓴 거다. 라고 허위 사실을 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김진성 씨가 또 등장을 해서 이 사건의 참고 인물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김진성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그 이재명으로부터 이제 이 사건 성남시장 김병량 성남시장이 어떻게 보면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 당시에 검사 사칭한 게 아니고 김영량 성남시장이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는 얘기를 해달라 재판에 가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허위로 김영량 시장이 나를 검사 사칭으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해달라고
김진성 씨한테 이제 이재명이 이제 재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 재판이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공직선거법상 이제 허위사실 유포 혐의인데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거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게 이제 그 김진성 씨, 김모 씨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또 별도의 이제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네. 그래서 검사 사칭 사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거쳐서 이게 위증교사 사건까지 이제 넘어온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되는 위증교사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예. 이게 제가 칠판이 있으면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지금 말로만 풀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재명이 김모 씨한테 재판에 나가서 내가 김병량 전 시장이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 취지는 그래요. 허위로 고소했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김 씨한테 위증을 이제 교사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 허위로 이제 허위 고소를 한 거라 검사 사칭 관련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자기들이 들은 적이 있다. 이걸 이제 법원 가서 얘기해달라는 요 내용에서 위증교사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해달라. 쉽게 얘기해서 그냥 검사 사칭 사건에서도 그 이재명은 나는 이제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위증을 통해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법원에서 병합 결정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병합이 되면 지금 대장동, 백현동, 그 다음에 위례신도, 성남FC 사건이 워낙 이게 커요. 사건 자체가 크고 성남FC 사건만 해도 증거 자료가 7,755개라고 하는데 이 사건만 해도 그럼 이 사건들이 한꺼번에 진행돼 거기 위증교사가 끼어 들어간다. 그럼 이거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증인들 다 부르고 해서 이게 정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의도는 뻔하죠. 여기다 이제 병합시켜가지고 이제 시간만 이제 끌렸다 침대 축구 하겠다 이건데 재판부에서 이건 이제 안 된다고 제동을 건 겁니다. 그 사유는 좀 더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맥락은 설명드렸고 그 사유는 이것도 저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재명은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제 교사범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증언을 해달라.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더라. 그거를 들었다고 증언을 해달라.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위증을 해달라고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위증죄의 정범은 누구예요? 위증을 한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정범이잖아요. 쉽게 그 사람 본범, 정범 말도 참 어렵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범인인데 그 사람이 김모 씨잖아요. 그러면 김모 씨가 과연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소위 병합해달라는 사건들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 김모 씨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위증한 사람 맞고, 물론 딴 사건에 참고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백현동 그 사건들에. 근데 그 사건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교사범하고 정범, 교사범을 이제 종범이라고 하는데, 이 종범, 그러니까 이게 교사범, 종범이라는 게 이제 종이 따라갈 종자잖아요. 추종할 종자고. 그 사람하고 정범은 같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장동 백현동이 성남FC랑 엄청난 큰 재판 안에 굳이 정범 김모 씨를 끌어들여서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실제로 김모 씨도 내가 거기에 병합돼서 재판받고 싶지 않다. 당연하죠. 형사 재판을, 그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제일 원하는 건 내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정말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을 받던 제일 불안한 건, 도대체 나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변호인한테도 이것 좀 빨리 끝내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럼 김 씨의 입장에서도 그냥
나는 이 사건 좀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아니, 거기 병합돼가지고 진행되면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 계속 지위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좀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 아까 조희대 대법관 얘기도 뭐 제가 드린 바 있지만, 자꾸 그러니까 상식에 맞게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예, 우리 법원이, 사법부가. 근데 자꾸 상식과 엇나가는 이제 결정들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냥 이 위증을 한 본인이, 예, 나는 이제 따로 내 사건만 판결을 받고 싶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합하지 않고 이제 같은 33부에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사건 번호가 다른 거죠. 이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번호를 따로 해서 위증죄 정범인 이제 김모 씨와 이제 교사범인 이재명이 이제 같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 거고. 민주당이 얘기한 뭐 이제 가중주의라고 해서 이제 형법상에 큰 이제 범죄들이 있으면 그 이제 범죄를 기준으로 어떤 가중처벌을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제일 큰 범죄 형량이 10년이면 거기 2분의 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러면 제일 이제 누가 봐도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백현동이나 성남 FC 사건들하고 합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얼핏 보면 맞는 것이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제 형량이 큰 범죄들, 지금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거는 그거대로 판단하면 되고, 이제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을 기준으로 같이 이제 판단을 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고, 따로따로 판단을 해서, 뭐 나중에 이게 형량 관련해갖고 뭐 좀 비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꼭 같이 한꺼번에 판결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또 뭐 가중주의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가중주의의 기준이 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판결은 이미 진행 중인 이제 사건이고, 거기다가 위증교사죄를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판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중주의에 대한 주장도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 진행 이 부분은, 위증교사 사건의 분리 진행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좀 제대로 판단할 부분이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이제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건에서도, 유창훈 판사가 얘기를 했죠. 위증교사 사건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올 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예, 나올 건 다 나왔고, 증거들은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증거들 차고 넘치고, 소명돼 있고,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많지 않죠. 관련된 사람 뭐 많아. 이재명 층에서는 증인을 50명 넘게 신청한다고 하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침대 축구 하겠다는 거고. 아니, 쟁점 간단하잖아요. 아까 2002년 그거 빼고, 쉽게 얘기해서, 위증을, 이렇게 위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이재명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얘기를, 나를 어거지로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재판 가서 얘기해달라. 이게 한 문장으로 되잖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쟁점도 크지 않고, 이거 관련해서 무슨 증인을 또 부른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증인 수도 굉장히 적고, 아마 안 받아줄 겁니다. 이거 안 받아줘야 돼요. 법원에서. 증인 신청하면 또 재판 무지하게 길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기록 검토할 시간도 짧게 갈 수 있고, 이러면,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총선 전에 이거 1심 결과 나온다. 그리고 대선 전에, 이제, 최종심 결과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받고 있는 지금 각종 범죄 혐의들, 굉장히 큰 범죄 혐의들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위증교사 사건,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일 수 있다. 당연하죠. 총선 전에 유죄 판결 나오면 총선 출마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어떤 실형 판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8% 정도 되는데 10개면 5개는 실형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건 법원 나서 위증하는 건데,
이제 법원을 속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법법 굉장히 좀 엄중하게 봅니다. 위증, 그 다음에 소위 소송사기라고 하죠. 법원에 이제 뭐 문서를 조작해서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위증죄의 실형 선고 비율이 한 48%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교사도 크게 다르지 않죠. 뭐 실형이 나올 확률도 높고, 그렇다면 이제 본인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면 또 나오겠죠. 이재명 총선에서 또 나오려고 하겠지. 예, 어디든. 그러면 그런 본인의 어떤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또 뭐 글쎄, 저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본인이 정말 설마 또 대선에 나오려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그것도 이 위증교사 사건이 좌절시킬 수 있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석연치 않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시 이재명이 기사회생하면서 대선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비록 이재명의 죄 중에는 작은 일부에 해당하겠지만, 우리가 이 위증교사 사건의 이 분리심리,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해서 앞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또 침대 축구하지 않는지, 또 증인 불러서 막 시간 끌고 들어눕고 하지 않는지 저도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또 이번 주 이슈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시의적절한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이슈들을 찾아보려고 우리 멸공TV가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바로 서는 날까지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항상 좋은 어떤 질문,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관련 질문들 여기 저희 댓글 창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 편하게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진인 변호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멸콩TV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